우리가 이 다음에 할 주제는 인수합병입니다. 제가 이 인수합병을 이제 고른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전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요 배당 정책까지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정해야 되는 재무적인 의사결정은 다 다룬 셈이에요. 그래서 자본 구조, 뭐 그다음에 투자에서의 투자 선택, 예산, 뭐 그다음에 배당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웬만한 큰 건 다 했고 그 교과서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는 현금의 관리 같은 약간 사소한 문제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파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 재무의 다양한 주제들 이런 식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26장에 해당하는 인수합병을 먼저 가져온 이유는 인수합병이 이 기업 재무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재무관리와 기업 재무의 모든 것이 총 다 지식이 동원이 되어야 인수합병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인수합병 과정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기업 재무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증권사 입장에서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수합병 과정의 그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수합병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인수합병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인수합병이 뭐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합병은 인수 앤드 합병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는 뭐냐? 인수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acquisition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져오냐면 바로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이것은 어떤 기업이 꼭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주가 다른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와도 그것도 인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권을 가져오는 행위는 다 인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인수를 좁게 정의할 때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이고 폭넓은 개념으로서 이 인수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합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수를 한 후에 경영권을 가져온 후에 내가 A 기업의 경영권도 가지고 있고 B 기업의 경영권도 가지고 있다면 에라 그걸 합쳐버리자 해서 A와 B를 합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erger. 그래서 두 기업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인수합병은 인수 앤드 합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수를 먼저 해야 그 후에 합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합병이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합병까지는 안 하고 그냥 경영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그냥 우리는 인수했다라고만 불러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의 인수는 합병은 안 하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합병은 인수를 거쳐서 완전히 하나의 기업이 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는 거냐? 자회사와 모회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계열사가 묶일 수 있는 이유는 경영권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병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기업의 형태로 이름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이런 인수합병은 더욱 넓게 보면은
기업의 구조 조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구조 조정은 기업의 경영권이나 아니면 기업의 형태를 바꾸는 무언가를 우리는 구조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부정적인 상황에 많이 쓰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하고 있으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축구 클럽이나 뭐 아니면은 야구 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야구 팀이나 축구 팀이 지금 선발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감독 입장에서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언제 교체를 하느냐? 우리 팀이 못할 때 보통 바꾸죠.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태생적으로 현재 기업이 뭔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부정적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어로 했을 때 이제 기업의 매수보다 영어로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 take over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take가 가져오는 거, over는 이제 확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take over는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을 take over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take over는 약간 이 인수의 이 넓은 의미와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M&A, Mergers and Acquisition에서 인수합병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요 Takeover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약간 선호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합병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전략 수업 같은 걸 들어보시면 이제 이 가치사슬 공급망 상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인 통합. 이거는 가치사슬이 뭐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가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자재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재가 있겠죠. 이 일련의 흐름을 우리는 밸류 체인, 예전에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고 불렀는데 공급 체인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 공급이라고 하면은 공급자만 좋은 공급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사슬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최초의 원자재 혹은 원천 기술로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이 쭉 이어지는 이 흐름을 우리는 가치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같은 동일한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A와 B가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수평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평적 통합은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경쟁 기업을 사오는 것 혹은 경쟁 기업이랑 합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물건을 파는 애들끼리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동등한 위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왜 수평적 통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수직적 통합은 뭐냐면 이 A랑 C 혹은 D가 이렇게 합치거나 이렇게 합치는 것을 우리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경우는 나의 공급 기업이나 아니면 나의 고객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diversification이라고 해서 사업 다각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 다각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면은 다각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냐면 가치사슬에서의 연관성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짓을 하면은
다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각화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밤에 먹는 치킨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치킨 이 닭고기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 뭐냐면 하림. 하림이 있는데 그 하림이 얼마 전에 그 해운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했는데 그 해운사를 인수하는 것은 뜬금이 없어 보이죠. 갑자기 닭고기 파는 회사가 왜 해운사를 인수해?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다각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혀 생뚱맞은 전혀 다른 가치사슬에 있는 것 같은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가 다각화야라고 아주 멋진 말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근본 있는 그 전략 책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제 그 인수합병을 분류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다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수평적 통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 경쟁 기업이랑 야 우리끼리 치고박지 말고 합치자. 그러고 우리가 몸뚱이를 키우면은 우리는 이제 독점 기업이 돼서 가격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이게 수평적 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직적 통합은 뭐냐? 야 내가 너한테 사오는데 네가 맨날 주네 안 주네 하니까 안 되겠다. 너를 내가 사와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만 납품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이게 수직적 통합 중에서도 이 후방 통합. 그리고 야 우리가 공급을 너네한테 해서 그걸 가지고 너네가 소비자한테 파는데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팔아야겠어. 해서 얘를 사오면은 이거는 수직적 통합 중에서도 전방 통합.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가치 사슬에서 더 힘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사느냐 파느냐 이것도 이제 내가 직접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수직적 통합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 과목들에서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용어를 쓰는 것이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체계화된 산업이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산업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는 중간 재고요. 반도체를 가지고 뭐 컴퓨터 회사나 아니면은 기계 회사들이 최종적인 기계나 컴퓨터나 전자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죠.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원자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반도체니까 당장 실리콘이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희귀한 금속들 흔히 우리가 희토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캐와야 되겠죠. 이렇게 산업이 분류가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산업은 분류가 잘 안 돼요.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디즈니의 마블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디즈니가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해서 이제 마블을 인수해서 이제 디즈니 안에 마블 스튜디오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즈니가 이제 그 마블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을 해서 영화도 찍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종이 만화도 만들고 캐릭터 상품도 팔고 그다음에 디즈니 월드에 출연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디즈니의 마블 인수는 수평적 통합이냐 수직적 통합이냐? 뭘 것 같아? 좋습니다. 수평적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디즈니에는 뭐 프로즌이라든가 아니면은 미키마우스라든가 이런 캐릭터 상품을 하는 사업부가 있고 그거랑 유사한 일을 하는 마블 스튜디오라는 거를 사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인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직적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왜냐? 마블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산업에 필요한 OTT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사온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디즈니 월드에서 캐릭터 상품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수직적 통합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수직적 통합이다. 이건 수평적 통합은 절대 아니고 수직적 통합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이건 수직적 통합이고 절대 수평적 통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또 어려워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 기업의 이 인수합병의 의도가 뭐냐를 조금 설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뉴스 같은 걸 읽을 때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